안녕하세요, 첼크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윙어, 코바치치도 달았고 바클리도 달았고, 오늘은 윙어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에으를 제외한 플리식, 오도이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윙어 자원이 제일 시급하다. 수비형 미드필더 롤, 그러니까 6번 롤에는 캉테도 애매하고 조르주뉴도 애매하니까 코바치치를 살리고 뭐 장차 바클리를 살리려 그러면 6번 롤에서 영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시급한 게 윙어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드리고,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윙어 자원은 링크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링크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대안으로 될 만한 선수들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먼저 반박을 해볼게요. 제 얘기에. 이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반박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지에으입니다. 전문 윙어가 아니지 않느냐, 지에으는. 근데 잘하고 있잖아요, 오른쪽에서. 물론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고, 요즘 현대 트렌드에서 윙어다, 메잘라다, 이게 조금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베르너도 측면으로 내려올 때가 많고 아예 플리식이 안 나올 땐 측면에서 나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분명해지고는 있어도 우린 전문 윙어가 정말 부족합니다. 2명밖에 없는데 플리식은 계속 부상이고 오도이는 부진하고 있고, 오도이의 나이를 떠나서 뭐 가능성을 떠나서 오도이는 부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에으 한 명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에으가 변명이 될 수 있어요. 전문 윙어가 아닌데 잘해주고 있지 않느냐, 마운트도 잘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베르츠 윙에서 쓸 수 있다, 베르너 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문 윙어가 부족한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명이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걸 반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지난 시즌 윙 자원들이고 이게 올 시즌 윙 자원들입니다. 확실히 무슨 느낌이 차이가 있냐면, 이쪽은 4명 다 전문 윙어 출신입니다. 윌리안, 페드로, 오도이, 플리식 다 전문 윙어잖아요. 왼쪽 오른쪽 국한하진 않아도 전문 윙어들인데, 올 시즌은 플리식하고 오도이만 제외하고 나면 지에으, 마운트, 하베르츠까지, 베르너 역시 약간 전문 윙어는 아닙니다. 공격수이자 뭐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게 훨씬 좋고, 하베르츠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걸 훨씬 선호하는 선수고, 마운트 마찬가지고요. 지에으도 잘하고는 있지만 확실히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느냐와 그 자리 출신이냐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에으는 전문 윙어까지는 아닙니다. 이제 결국에 플리식하고 오도이만 전문 윙어인데, 지난 시즌 좀 공격 옵션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윌리안이 못 나오면 플리식이 있었고, 플리식이 못 나오면 윌리안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빠르게 교체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램파드 감독은 공격적 카드를 많이 쓰고 싶어 하거든요, 감독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조금 교체가 빨랐던 느낌인데, 올 시즌은 전문 윙어도 되게 부족하고 또 공격적 카드만 좀 빠르게 교체를 할 뿐 윙 자원은 교체가 빠르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 대표적인 얘가 4-2-2-2인 것 같아요. 전문 윙어가 없다 보니까, 지에으도 못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임시 방편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금 전문 윙어가 부족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격을 빠르게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왜냐면 특화된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빠르게 교체가 안 된다는 거. 특히 후반에 교체 카드를 빠르게 써야 될 때는 더더욱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전문성이라는 게. 윙헌트 같은 경우에 마운트가 윙에서 볼 때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만 놓고 봐도 전문적인 윙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팀들은 전문적인 윙어, 전문적인 포메이션, 6번 롤도 마찬가지예요. 그 포메이션을 전문으로 소화할 수 있는 선수와 그곳을 뎁스로 채워줄 수 있는 선수, 아니면 뭐 다른 포지션을 쓰는데 알라바 같이 중간중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이 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넨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전문 윙어 뎁스만 가지고 문제를 잡을 수 없는 게, 플리식, 오도이도 같이 문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도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플리식만 제대로 돌아가도 지에으, 플리식 이런 식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플리식이 부상을 계속 입고 있고, 오도이는 재기량을 못 보여주는 선수를 억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뉴스라고 해서. 이건 또 오도이의 발전 가능성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오도이는 발전할 수 있죠. 아직 어린 선수고 다재다능하니까. 하지만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에으가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베르너가 나오는 느낌? 플리식 부상 중에는. 이거는 베르너가 잘하고 있다고 못하고 있다고 이걸 떠나서 베르너가 계속 혹사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플리식에게 눈이 가죠. 플리식은 유리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지표를 여기 띄워놓은 지표가 있는데 당연히 유리몸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이렇게 보기에는 지난 시즌도 플리식은 날렸고 올 시즌도 계속 부상을 입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상이 많기 때문에 플리식은 부상 유리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큰 가격을 들였잖아요. 징계 직전에 영입이 됐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더 아쉬움이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나오면 잘하는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는 큰 문제고, 가벼운 문제를 보면 역시 또 오도이를 봐야죠. 오도이는 문제가 선수한테 있진 않아요. 선수가 이제 재기량을 보여줄 나이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좀 어린 나이잖아요. 마운트 타미보다도 어린 나이니까 아직 재기량을 보여줄 나이는 아니지만, 문제는 윙어 자원이 적고 전문 윙어는 더더욱 적고, 그 중에서 오도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도이를 기다려주는 건 기다려줘야죠. 근데 당장 첼시가 지금 윙어 자원에 문제가 생기면 오도이가 못하면 영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도이 문제와 별개로 이런 작은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윙어 자원에는 영입이 돼야 된다. 6번 롤은 어쨌건 조르지뉴, 어쨌건 캉테, 램파드 감독이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존재하잖아요, 쓸 수 있는 선수들이. 근데 윙어 자원은 그런 자원마저 부족하다. 여기서 이제 올 시즌 초처럼 지혜를 걷어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해져 버려요. 마운트가 서야 되고 하베르츠가 서야 되고 베르너가 서야 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확실히 영입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베르너 지에으로 가도 되기는 됩니다. 문제는 이제 지에으 베르너로 가더라도 지에으를 백업해 줄 수 있는, 베르너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해요. 플리식이 계속 이런 부상을 앓는다면 오도이만으로는 이 윙어 자원을 돌릴 수가 없거든요. 마운트 하베르츠는 솔직히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윙 자원에선 몇 번 시도하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중앙에서 굳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들을 윙으로 뺄 필요가 없거든요. 영입을 하면 되지. 겨울 이적 시장이 다가오기 때문에 박싱데이를 나는 EPL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 영입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영입 자원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윙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매물이 귀해요. 일단 매물이 귀합니다. 전문 윙어일수록 매물이 귀하고, 두 번째 비쌉니다. 매물이 귀하면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씩 보자면 이 두 선수는 링크가 난 적은 없습니다. 한 선수는 링크가 난 적이 없고, 한 선수는 정말 진득하니 링크가 나는 선수거든요. 두 선수를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윌프레드 자하입니다. 최근 자하의 폼이 어떠냐 그러면 일단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좋은 폼이에요. 5골 2도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레이스를 달리고 있고, 맨유전에는 2골을 넣기도 하고, 당장 리즈전만 봐도 키패스를 3개나 할 정도, 어시 하나 올리고, 그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키패스 성공률이 3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레이스를 달리고 있고요. 맨유전 플런전에는 키패스 성공률 4개. 그러니까 키패스를 굉장히 잘해요. 생각보다 자아가 드리블만 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뭐 안 될 땐 정말 안 되지만 키패스 성공률도 꽤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크리스탈 팰레스의 명실상부한 에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상도 마음에 드는 게, 이청용 선수가 있었던 17-18 시즌에 무릎 부상 연달아 입었잖아요. 그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 제가 찾아본 결과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물론 잔부상 정도는 있었겠죠. 뭐 타박상이라든가 이런 부상은 있었지만, 장기로 부상을 끄는 경우는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안 부상이 없는 거잖아요. 한 3년 정도 부상이 없는 거기 때문에 부상 걱정도 크게 없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도 적당하고요. 게다가 EPL에 적응이 필요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7열만 놓고 보셔도 EPL 적응 필요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EPL에서 EPL로 넘어간 선수가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높게 칠 수 있고요. 일단 경기적으로 보자 그러면 아자르처럼 드리블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정말 잘 될 때는 아자르 로벤처럼 이렇게 흔들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크랙형이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타운젠드, 자하, 그리고 완비사카가 있을 때 이 세 선수가 긁히는 날에는 답도 없이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자하는 잘 되는 날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대팀의 지옥을 맛보게 해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다만 이 얘기는 조금만 뒤집어 보죠. 그럼 기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이 얘기는 경기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첼시전만 보더라도 4-0으로 졌잖아요. 자아가 거의 사라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약간 흐름을 타는 느낌이 있어요. 기복, 그러니까 팀의 경기력, 그리고 그날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 컨디션, 이런 거를 굉장히 기복을 느끼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크리스탈 팰레스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맨유 얘기 나올 때, 토트넘 얘기 나올 때 보면 여전히 1,000억이고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을 깎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뭐 크리스탈 팰레스가 극적인 강등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8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크리스탈 팰레스 입장에서 2023년 멀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고 그러다 보면 1,000억을 부르게 된다. 이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첼시에 맞는 선수냐는 게 중요해요.
자하는 솔직히 글쎄요, 있으면 좋은 카드기는 해요. 물론 주전으로 쓸 수도 있고, 자하가 B클럽에 잘 적응만 한다 그러면 주전급으로 쓸 수 있는 선수예요. 기복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뎁스용으로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뭐 주전을 차지하는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그렇자니 또 돈이 크고 1000억이란 돈을 써야 되고 1000억을 쓰자니 주전감으로 B클럽에 맞을까라는 도박성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자하는 조금 꺼려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다 이제 램파드 감독 철학에 꼭 맞는 선수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자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첼시랑 진하게 링크가 났던 선수 중에 그나마 이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선수, 윌프레드 자하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사실 레버쿠젠 하면 하베르츠 전에는 베일리였잖아요. 레논 베일리.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는 폼이 조금 좋지 못하고, 최근에 레버쿠젠에서 하베르츠가 떠나고 눈여겨볼 만한 선수는 무사 디아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기도 했고요. 이 선수가 속도가 굉장히 좋아요. 드리블 칠 때나 이럴 때 주력 스프린트 가져갈 때 이런 거 보면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좀 직선적이고, 좀 우리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 플리식이 못 나오면서 좀 직선적인 드리블을 치는 선수가 부족하잖아요. 이 선수는 이제 전형적인 직선적인 드리블러거든요. 지에가 오른쪽을 책임져주면 약간 직선적인 왼쪽 윙어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플리식이 좀 부상 없이 잘 나왔으면 좋겠는 이유가 좀 직선적인 드리블을 쳐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베르너는 퍼스트 터치나 좀 드리블이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디아비는 좀 직선적인 드리블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 면이 있지 않을까. 지에와 호흡만 잘 맞은다면. 그리고 지난 시즌 하베르츠와 호흡도 좀 잘 맞았어요. 하베르츠와 이렇게 한 시즌을 보내면서 좀 잘 맞았고, 특히 후반기에 좀 잘 맞아 들어가면서 레버쿠젠 팬들에게 좀 이쁨을 많이 받는 그런 선수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좀 뭐랄까, 이적료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상대는 레버쿠젠입니다만 가격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수 있어가지고 뭐 레버쿠젠하고 이제 거래도 트기 시작했으니까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에흐 하베르츠가 아무래도 조금 오른쪽에서 머물다 보니까 베르너하고 디아비가 좀 들어가주면서 하나는 직선적으로 드리블로 뚫어주고 하나는 좀 침투해주고, 그걸 보면서 하베르츠 지에흐가 뒤에서 서브를 해주는 느낌이라면 확실히 디아비가 훨씬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뭐 여전히 아쉬운 것들이 있죠. 드리블 칠 때 좀 판단 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패스는 조금 키울 필요가 있어요. 패스가 간혹 가다가 좀 무책임하거나 조금 어이없는 패스가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아직 어리니까 패스 능력은 키울 필요가 있어요. 패스 능력 못 키우면 직선적이기만 한 드리블러가 되거든요. 그런 드리블러들은 크게 대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드리블을 미친 듯이 잘 치지 않는 한 대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스 능력은 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지에흐, 마운트, 하베르츠 같은 걸출하는 이제 키패스러들이 좀 커버해 주겠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의 패스 능력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계약 기간이 24년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높을 수 있다는 것, 또 상대가 레버쿠젠이라는 거. 하베르츠 딜 때 보시면 결국에 왔어요. 결국에 왔으니까 좋다고 보면 좋을 수 있지만 상대는 레버쿠젠, 그러니까 레버쿠젠 때 하베르츠 딜을 보시면 다신 계약하지 말자, 레버쿠젠하고 손절 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또 다시 레버쿠젠이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루디 펠러라는 거, 상대가 B클럽들하고 링크가 많이 나는 선수라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라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윙어 자원이기도 하고요. 가장 베스트는 이제 플리식하고 오도이가 살아나는 거죠. 그거만큼 베스트는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계속 이어간다면 박싱데이도 나야 되고, 중간중간 올 시즌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7일에 등 부상도 있고, 이렇게 좀 우리의 부상도 많고 다른 팀들의 부상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혼돈의 EPL이 되고 있는데, 좀 윙어 자원을 잘 보강해서 공격적인 측면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수비적인 거나 이제 6번 롤도 어느 정도 캉테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 밑에가 좀 든든해지면 또 이제 위에가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윙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자원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대안은 이런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으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